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인 천일 고속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 천일 고속이라는 주식이 있죠.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많이 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이게 거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정 가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2연상 때 한번 바이 주문을 냈다가 매수에 실패해서 이 상승 구간을 놓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일 고속이 왜 9연상, 10연상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서울 고속터미널이 개발이 되는데,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을 16.67%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서울 고속터미널이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하면 천일 고속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때문에 천일 고속의 주가가 올랐다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이 비상장사의 지분이 가치가 얼마일까? 라고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천일 고속은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16.67%를 현재 재무제표상 장부가로는 306억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67%가 306억이기 때문에 이 전체 100% 기준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1836억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렴풋하게 느끼셨겠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00%가 1836억 밖에 하지 않을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84제곱미터에 30억, 60억을 하는데 이 가치가 정말 맞을까? 이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중앙고속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회사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을 5.54%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분 가치를 장부가로는 14억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를 환산하게 되면 252억이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가치가 252억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웃긴 게 2021년 감사보고서 1년이 지난 뒤에 이 지분을, 이 5.54%의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중앙고속이라는 회사가. 그때는 장부 가치를 524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약 500억을 가치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524억 원 지분이 5.54%라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가치는 2021년에는 약 9,458억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가치라는 게 회사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천일 고속이 가지고 있는 16.67% 장부가 306억은 최소한 너무 저평가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천일 고속의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급상승의 배경을 조금이나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가치가 왜 회사마다 다를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비상장 기업의 지분은 회계 처리 기준이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무언가를 100억에 샀다. 어떤 회사의 지분을 100억에 샀는데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100억이 110억이 되고 120억이 되고 130억이 되고 매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지만, 일부 투자 부동산 혹은 비상장 기업의 지분은 10년 전에 100억에 산 걸 장부가 100억에 그대로 평가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천일 고속의
자산, 부채, 자본 총계가 500억, 426억, 113억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가치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306억이 나중에는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6천억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완료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건물 가치가 5조다. 그러면 천일고속의 지분 가치는 8,300억 수준이 되는 거고요. 개발 이후의 가치가 10조다 라고 하면 1조 6,600억 수준이 천일고속의 지분 가치가 됩니다. 개발 이후의 가치가 20조다 라고 하면 천일고속의 지분 가치는 3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서울의 프라임급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5조에서 10조 사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천일고속의 지분 가치는 8천억에서 1조 6천억 원 사이가 될 텐데 개발 과정이나 천일고속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곱하기 0.5 정도를 하면 대략적으로 4천 그리고 대략적으로 8천억 사이의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의 지분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비용 같은 것들도 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천억 수준 이건 과열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20조 갈지 어떻게 하냐 20조 가면 지분 가치가 3조가 되는데 그러면 천일고속이 최소한 1조 시가총액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6천억이 아니라 1조까지도 무난하게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천일고속에 혹시라도 투자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파이낸스 서머리의 자산, 부채, 자본 총계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상장 기업의 자산을 향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고속 사례를 보면 장부가 14억이 500억까지 올랐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의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유주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저평가하고 있다는 주로 과거의 캐시카우 산업에 속했던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피, 가죽, 원목 가공 같은 기업들에서 이런 보유 중인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캐시카우 사업들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주로 땅이나 기업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놨는데 공정평가를 하는 자산도 있고 아닌 자산도 있지만 대부분 시가보다는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조광피역과 어떤 슈퍼갭이 분가인 소송도 이런 논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조광피역이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런 걸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억에 산 걸 지금 장부가로 한 200억밖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슈퍼개미라는 분이 봤을 때는 100억에 산 게 지금은 1000억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000억짜리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배당도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가치평가 제대로 안 하고 안 파냐? 그래서 소송을 한다. 니네 회계장부 정확하게 까봐라. 라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이기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천일고속 사례만 보고 저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제2의 천일고속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일부 자산의 장부가는 현재 시세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고 특히 투자 부동산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 투자 부동산이 어디에 매수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부동산 시세와 장부가의 차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가치평가를 한 번쯤 제대로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치가 잘 평가를 한다고 해도 천일고속 사례처럼 2배, 3배, 4배 이렇게 오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일 수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라도 천일고속 사례처럼 대박을 내고 싶다면 재무제표, 주석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일고속은 보유 중인 자산을 저평가했기 때문에 올랐지만 일부 기업들은 보유 중인 자산을 고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취득을 1,000억에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500억 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난 이걸 1,000억에 샀으니까 장부가 1,000억으로 그냥 기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서 1,000억이 500억 밸류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제 영상이 천일고속이 왜 올랐는지, 천일고속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